오늘은 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민호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10년째 한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죠. 결혼한 지는 8년째였고 아내 수연과의 사이에는 6살 난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주말에는 딸아이와 놀아주고 아내와 마트도 함께 갔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수연은 전업주였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민호는 아내가 늘 고맙다고 생각했죠. 당신 덕분에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부터였어요.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건 수연이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요즘 몸이 너무 무거워. 건강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 민호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그래, 운동하는 거 좋지. 건강이 최고야.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냥 운동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일주일에 3번, 오전에 다녀와서 점심 준비하고 딸 유치원 데리러 가고. 그런데 여름쯤 되니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화장이 짙어졌어요. 헬스장 가는데 왜 저렇게 화장을 하지? 민호는 속으로 의아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죠. 오늘 PT 시간이 길어져서. 언니들이랑 헬스장 끝나고 차 마셨어. 이유는 그럴듯했어요. 민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해 가을이었어요. 민호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아직 안 들어와 있었죠.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아, 지금 헬스장 끝나고 친구들이랑 저녁 먹는 중이야. 조금 이따 들어갈게.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민호는 그래, 천천히 와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배경음이 식당 소리 같지 않았거든요. 너무 조용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죠. 괜한 의심하지 말자. 그날 밤 11시쯤 수연이 돌아왔어요. 미안, 늦었지? 민호는 웃으며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내의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고 핸드폰을 유난히 가까이 두고 자는 모습이 신경 쓰였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호는 아내 차에서 딸아이 가방을 꺼내려고 했어요. 조수석 밑을 뒤적이다가 손에 뭔가 차갑고 딱딱한 게 잡혔죠. 꺼내보니 남자 손목시계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남자 시계였어요.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뒷면을 보니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재훈에게 늘 응원할게, 현아. 재훈. 민호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민호는 시계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놓았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 안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이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훈 대체 누구지? 민호는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헬스장에 남자 트레이너도 있어? 수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죠. 응, 몇 명 있지.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우리 담당은 여자 숄생님인데 가끔 남자 쌤들도 보여. 왜 그래? 아니야, 그냥.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내의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민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결심했어요. 확인해 보기로. 아내가 헬스장에 간다고 나간 날 민호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닌다는 헬스장 근처로 차를 몰았죠. 헬스장 주차장 한쪽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헬스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내 옆에는 한 남자가 걷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처럼 보였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어요.
민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민우는 차에서 내려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어요.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그 분위기가 그냥 친구 사이 같지 않았어요. 수연이 웃는 모습이 민우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남자는 수연의 손을 잠깐 잡았어요. 그리고 뭔가를 속삭이듯 말했죠. 민우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민우는 차로 돌아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죠. 머리가 하얘졌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우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뭐해? 응, 지금 헬스장이야. 왜? 아니, 그냥.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알아서 해줘.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목소리였어요. 민우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처럼 웃으며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 운동 진짜 빡셨어. 다리 풀린다. 민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그래, 고생했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증거를 모으기로. 다음 날부터 민우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내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공동 계좌가 아닌 아내 개인 통장이었죠. 비밀번호는 딸 생일이었어요. 로그인하고 거래 내역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최근 몇 달간 헬스장 결제 외에도 수상한 지출이 많았어요. 호텔 결제 내역,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남성 의류 구매.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증거였어요. 민우는 화면을 캡처해서 따로 저장했죠. 그리고 아내의 핸드폰도 확인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민우는 아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은 지문 인식이었는데 아내가 자는 동안 몰래 등록해둔 민우의 지문으로 열렸어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재훈이라는 이름을 찾았죠. 대화 내용은 차마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오늘 너무 보고 싶어. 어제 그 호텔 진짜 좋았어.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자. 남편은 눈치도 없어. 걱정 마. 민우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감정을 억눌렀죠. 민우는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어요. 사진 폴더도 확인했습니다. 재훈과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어요. 카페에서, 호텔에서, 자동차 안에서. 심지어 민우가 출장 간 날 찍은 사진도 있었죠. 민우는 모든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샤워를 마친 아내가 나왔을 때 민우는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 봐? 그냥 뉴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옆에 앉았어요. 민우는 아내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우는 차에 GPS 추적기를 설치했어요. 아내 몰래 조수석 밑에 작은 기기를 숨겨뒀죠. 그리고 아내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아내가 헬스장에 간다고 나간 날 중 절반은 헬스장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모텔이나 호텔로 향했죠. 재훈과 함께. 민우는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GPS 좌표까지. 그리고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민우는 준비한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줬어요.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GPS 기록.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상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민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조언을 해줬어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목격자가 있으면 더 좋고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한 거예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필요했죠. 탐정은 일주일간 아내와 재혼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들을 찍어왔어요.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순간,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민우는 그 사진들을 받아보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재훈의 SNS였어요. 탐정이 재훈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냈거든요. 민우는 그 계정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재훈의 SNS에는 수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어요. 물론 얼굴은 일부러 가렸지만 배경과 옷차림으로 수연인 게 확실했죠. 오늘도 좋은 하루 해시태그 데이트 해시태그 행복.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해시태그 설렘. 댓글들도 가관이었어요. 형님 여자친구 예쁘네요. 부럽습니다. 키읔키읔. 재훈은 대놓고 즐기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와의 관계를. 민우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눌렀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민우는 재훈의 SNS 계정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탐정에게 재훈의 신상 정보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죠. 며칠 뒤 탐정이 재훈의 정보를 가져왔어요. 본명, 주소, 직장,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민우는 그 정보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도 아내는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우에게 잘 잤어? 라고 물었고, 저녁에는 오늘 회사 어땠어? 라고 물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민우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렇게까지 연기를 할 수 있구나. 어느 날 저녁 수연이 민우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도 돼? 어디? 제주도. 2박 3일.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그래, 다녀와. 수연은 활짝 웃으며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친구들과의 여행이 아니라는 걸. 탐정을 통해 이미 확인했거든요. 재훈도 같은 날짜에 제주도 항공권을 예매했다는 사실을. 민우는 그냥 보내주기로 했어요.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 아내가 제주도에 간 3일 동안 민우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는 언제 와? 딸아이가 물었죠. 곧 올 거야. 민우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혼하면 딸의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아이가 상처받지는 않을지. 민우는 그런 걱정들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 사이 탐정은 제주도까지 따라가서 두 사람을 미행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더 확보했죠. 같은 숙소에 체크인하는 장면, 해변에서 다정하게 걷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3일 뒤 수연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제주도 진짜 좋더라. 화난 얼굴로 집에 들어온 아내를 보며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잘 다녀왔네라고만 했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민우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 제기하시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 외도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상대 남성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합치면 최소 5천만 원은 가능할 겁니다. 민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진행해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이혼 소송 준비, 재산 분할 방어 전략, 위자료 청구, 재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모든 게 착착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민우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어요. 이게 뭐야? 수연이 서류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소송? 무슨 소리야 이게. 수연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민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다 알고 있어. 재훈이랑 내가 한 짓. 뭘 알아?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GPS 기록, 제주도 여행까지. 다 있어. 민우는 준비해둔 파일을 아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파일을 보더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이건. 변명하지 마. 법정에서 다 밝혀질 거니까. 민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하지만 민우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딸은 내가 키울 거야. 넌 나가줘. 딸을 뺏어간다고? 네가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냐? 수연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민우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수연은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민우는 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엄마는 잠깐 할머니 댁에 계실 거야.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민우는 딸을 꼭 안아줬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혼 소송이 접수됐고 재훈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어요. 재훈은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죠. 변호사를 통해 저는 그냥 트레이너로서 고객을 관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들, 문자 메시지, 호텔 출입 기록. 모든 게 명백했으니까요.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민우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수연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죠. 하지만 수연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수연 측 변호사는 여러 가지를 주장했어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무관심이 외도의 원인이 됐다고 했죠. 남편이 일만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도 했어요. 민우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하지만 변호사가 차분하게 반박했어요. 외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무관심이 문제였다면 대화로 풀거나 상담을 받았어야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재판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어요. 결국 본격적인 재판으로 가게 됐죠. 그 과정에서 재훈도 법정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재훈은 법정에 나와서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민우는 피식 웃었죠.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됐어요. 증거가 제출될 때마다 법정은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통장 내역이 공개됐고 문자 메시지가 낭독됐고 사진들이 화면에 띄워졌죠. 수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훈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오히려 SNS에 과시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제주도 여행 증거가 제출됐을 때였어요. 같은 숙소 체크인 기록, 함께 찍은 사진, 카드 결제 내역. 수연은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우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이미 다 소진됐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판결뿐이었습니다. 판결일이 다가왔어요. 민우는 법정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과 재훈도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수연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중에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재훈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혼인 생활을 파탄시키는데 기여했으므로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하며 피고는 월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재우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우는 담담하게 판결을 들었습니다. 승리한 기분은 아니었어요.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법정을 나서는 민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판결 후 몇 주가 지났어요. 수연은 위자료를 지급했고 재훈도 손해배상금을 분할로 내기 시작했죠. 민우는 그 돈으로 딸의 미래를 위한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 데리러 가고 저녁엔 함께 밥을 먹고 책을 읽어주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딸아이도 적응하는 것 같았죠.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아빠한테 보여줄래? 민우는 딸의 그림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아빠와 딸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민우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뒀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지. 수연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양육비만 정해진 날짜에 들어왔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우는 그 후 헬스장을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민우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니까요. 수연도 친정에서 지내며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민우는 그저 그렇구나 하고 넘겼죠. 이제 그들의 삶은 민우와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우는 회사 동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형, 나 이혼했어. 뭐? 진짜? 응. 아내가 바람 피웠거든. 동료는 놀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민우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형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그렇게 냉정하게 대처 못했을 거야. 처음엔 나도 미칠 것 같았어. 근데 감정적으로 대응했으면 내가 더 손해봤을 거야. 민우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러 1년쯤 지났을까요? 민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딸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 사귀었어. 그래? 이름이 뭔데? 민지야. 우리 짝꿍이야. 민우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 아이는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어느 날 민우는 우연히 옛날 사진첩을 뒤적이게 됐어요. 수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신혼여행 사진, 딸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 나들이 사진. 민우는 그 사진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 무렵 민우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민우 씨, 팀장 자리가 비었는데 한번 해볼래요? 민우는 잠시 고민했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직책을 맡으면서 바빠졌지만 민우는 딸과의 시간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공원에 나가 놀았죠. 딸아이는 날이 갈수록 밝아졌습니다. 아빠, 나 학교 다니는 거 너무 재밌어. 그래? 뭐가 제일 재밌어? 친구들이랑 노는 거. 그리고 선생님도 좋아. 민우는 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죠. 화려하지 않아도 평범해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민우 씨? 고개를 돌려보니 옛날 대학 동창이었어요. 지수야. 와,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서 웬일이야? 나 여기 살아. 너는? 나도 근처로 이사 왔어.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지수는 민우의 근황을 물었어요. 결혼했다며? 잘 지내?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어. 미안. 내가 실례했네.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 지수는 민우의 표정을 보고 안심한 듯 했어요. 그래도 잘 이겨낸 것 같네. 표정이 밝아. 고마워. 시간이 약이더라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와 지수는 가끔 연락하며 지냈어요. 지수도 혼자 살고 있었고 두 사람은 비슷한 처지라 공감대가 형성됐죠. 이번 주말에 딸이랑 놀이공원 가려는데 같이 갈래? 나도 가도 돼? 당연하지. 딸 애도 친구 있으면 좋아할 거야. 주말 세 사람은 함께 놀이공원에 갔어요. 딸아이는 처음엔 낯을 가렸지만 금방 지수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저거 타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같이 가볼까?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두렵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과거의 상처가 아물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민우는 이제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한 해가 지나갔어요. 민우의 삶은 점점 안정됐고 딸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 자신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했고 힘들 땐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었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확신했어요. 배신당한 건 민우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민우는 딸을 안아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엄마는 지금 다른 곳에서 살고 계셔. 하지만 아빠가 여기 있잖아.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민우는 가끔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소리 지르고 싸우고 복수하려 했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법적으로도 불리했을 테고 마음의 상처도 더 깊었겠죠. 하지만 민우는 참았습니다. 냉정하게 치밀하게 대응했어요. 그 결과 지금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쉽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분노와 슬픔에 시달렸으니까요. 하지만 견뎌냈습니다. 딸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민우는 이제 과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최선이 지금의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줬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예요. 민우는 학부모 상담을 받으러 학교에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민주 아빠님, 민주가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요.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늘 걱정이었거든요. 아빠님이 정말 잘하고 계세요. 민주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민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우리 잘 살고 있구나. 민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조차 민우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걸. 그렇게 민우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화려한 역전도 극적인 복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지켜낸 이야기였죠. 민우는 법을 통해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았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딸과의 시간, 자신의 존엄,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 배신은 아팠지만 그 아픔이 민우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죠. 민우는 지금도 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딸과 밥을 먹고 주말엔 함께 시간을 보내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에요.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민우는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 분의 사연을 전해드렸어요. 배신당한 순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